하지만 그런 곳이 돼버리면서 그건 또 누구 마음에 안 듭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걸 못 보지. 야, 우리가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데 저기 삼합회? 뭐 말도 안 되는 불법 조직이 저기를 통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자마자 홍콩 정부도 그렇고 뭐 중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는 아직 그때 홍콩에 대해서 힘을 많이 못 썼어. 홍콩 정부와 그 다음에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이 구룡 성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범죄 소굴이니까. 말 그대로 범죄 소굴이에요.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뭐 청부살인 뭐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다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993년에 여기는 철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철거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 그때 또 한번 피바람이 불었는데 점점 이제 여기 철거를 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들 삼합회에서 야 니들 나 철거 못해. 여기는 내가 내 사업체고 말 그대로 지금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따지면 불법 단지 얘네들이 맞는 거 아니잖아. 맞는 거잖아. 전주로 따지면 여기가 태자 그룹인 거잖아. 프린스 그룹. 그러니까 막 조직 폭력배 삼합회에서 막 정부랑 대치를 해. 그런데 그때 뭘 하느냐? 정부 쪽에서 머리를 쓰는 거야. 야, 우리가 니들을 몰아내려 하는 게 아니라 니들 거기를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야. 재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난 니들 거기 땅이 필요한 거지. 보상금을 내가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여기 두목급들, 이 구룡 성체에 있는 약간 좀 이제 깡패 두목급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한두 명을 꼬셔요. 꼬셔가지고 야, 너 땅 얼마나 가지고 있어? 너 땅 이 축구장 4개 중에서 너 한 몇 평 가지고 있니? 축구장 1개는 네가 가지고 있어? 그럼 축구장 1개면 돈이 얼만데? 야, 축구장 1개면 돈이 얼만데? 뭐 한 축구장 1개 100억 준대. 그러면서 야,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축구장 정도 땅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부르라고. 내 돈 다 준다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조직 폭력배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계산을 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지금 축구장 1개를 가지고 있는데 100억을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축구장을 4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400억 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땅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그 땅 싸움을 누가 부추겼느냐? 홍콩 정부에서 부추긴 거야. 야, 네가 거기서 짱 먹는다며? 야, 땅 네가 조만간에 거기 어차피 밀어질 거야. 근데 네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네 보상금 준다니까?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내부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미국이었으면 미사일 쏘고 총 들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 시대가 1980년, 1990년 그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무튼 그때는 여기서 이제 홍콩 정부에서 이제 여기 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막 이렇게 꼬시면서 이제 내부를 와해를 시켰죠. 분열을 일으켰지.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뭉개버렸죠. 그런데 그때 이걸 뭉개지면서 그게 1993년에 이게 뭉개졌습니다. 뭉개지는데 그때 여기에 그 큰 조직 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 1993년에 이 성체가 무너지면서 1997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홍콩이 중국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정식으로 1997년에 홍콩이 중국 품 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이 삼합회의 조직원들은 발에 불이 붙은 거지. 왜냐? 중국은 이 삼합회를 칠라 그랬어. 홍콩이 돌아오는 순간 이 삼합회부터 칠라 그랬거든.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이 중국 홍콩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 삼합회 세력들이랑 두목들은 돈 많은 애들은 빨리빨리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자기 자산을 가지고 탈출을 계속 이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그걸 계속 계획해가지고 실제로 영국,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 다음에 그 캐나다 이런 쪽으로 돈을 싸들고 삼합회들이 다 흩어져요. 제일 많이 흩어진 쪽이 동남아 쪽. 근데 동남아 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카오,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성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즉 지금 21세기형 사이버 사기, 범죄 단지, 보이스피싱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21세기형 구룡 성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삼합회는 중국에서는 발표한 게 삼합회를 다 와해시켰다, 없앴다. 아니죠. 삼합회는 성장했고 변질됐죠. 변질이 아니라 진화됐어요. 오프라인의 이런 사업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카지노부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 흑사회, 중국의 삼합회 조직의 발전사를 이걸 딱 이해하잖아? 범죄 관련된 뉴스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캄보디아, 미얀마에 왜 그런 단체가 생겼고 왜 중국인들이 그걸 운영하는지 그거 다 삼합회야. 원래 있었던 홍콩이라는 본진을 버리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로 가서 다양한 본진을 또 만든 거죠.
1990년대 들어와서 홍콩이랑 마카오는 급속하게 이제 현대화가 되었고, 그때 뭐 ICAC, 그 다음에 OSCO, 중대 조직 범죄 뭐 조례 이런데 그 부처에서 삼합회를 강제로 분산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발표를 했어. 근데 그들은 더 이상 골목 깡패가 아니라 국경이 없는 자본가로 변신을 한 거야. 그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어. 그 자본을 다 동남아 쪽으로 빼돌려 가지고 거기서 그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그 흑사회들은 옛날에 뭐 마약, 보호비, 뭐 불법 도박, 뭐 떴다방 이런 걸로 돈 벌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전통 사업이라고 부르면 이제는 온라인 도박, 사이버 사기, 그 다음에 가상 자산 세탁 이런 걸로 변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돈 세탁에 누구 돈들이 있느냐? 자, 여기서 또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왜 그럼 중국이 삼합회를 해체시켰다고 하는데 왜 삼합회가 중국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 중국도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국제사회로 힘을 뻗어 나갔어야 되잖아. 근데 국제사회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중국이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그 해외에 살고 있는 현지의 화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 화교들 대부분 세력이 삼합회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산당은 내부에서 서로 감시하잖아. 공산당 간부들은 몰래 자기 자산을 뒷돈으로 해외로 빼내야 되거든. 그 세탁을 누가 해줘? 그 삼합회들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과 삼합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애증관계. 자, 일단 삼합회들이 동남아로 이렇게 현금을 들고 나가면서 그때 이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동남아의 카지노 벨트. 그걸 요즘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여러분? 찐산저, 금삼각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거기가 지금 중국의 옛날의 삼합회의 세력으로 지금 계속 키워온 범죄지대예요, 거기가.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흑사회 단속 주기가 부패 관련 기업가 네트워크가 맞물려 이루어진다고 분석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흐름도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 옛날에 그 흑사회가 지금은 더 조용하고 더 국제적이며 더 금융화된 조직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옛날에 불렸던 그 브랜드들, 예를 들면 선이안, 14K, 워싱워 같은 이런 조직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는 유지가 되긴 되지만 요즘은 굉장히 우리 뭐 홍문이야, 우리 삼합회야, 야 우리 14K 사람이야, 이런 걸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활동하면서 불법을 저지를 것들을 저지르고 돈을 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시킵니다. 자기의 그런 불법 사업들도 프랜차이즈화를 시켜가지고 현지의 엘리트 부패 네트워크와 결합을 해요. 그게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사이버 사기 컴파운드의 형태죠. 걔네들은 그 나라에서 국빈 대접을 받아요. 그 나라의 군부대가 이 범죄 조직들을 보호를 해줘요. 왜? 바친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번에 이 전질, 프린스 그룹의 전질, 얘가 그 전에 훈센 총리의 보좌관이었대잖아. 고문이었대. 그런 형태로 삼합회는 이 시대에 기생하고 있죠. 그럼 그런 사이버 컴파운드, 지금 그런 온라인 보이스 피싱, 온라인 피싱의 그런 범죄 단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냐? 2017년 이후에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은 1대1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 자금이 몰리면서 도시 전체가 중국식 카지노로 뒤덮입니다. 왜? 중국 대륙에서 전체적으로 카지노를 이제 막기 시작했거든. 그럼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 세력들 다 어디로 가? 그 돈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동남아로 갔는데 그때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많이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카지노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각종 이제 중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되면서 그런 카지노 타운들이 빈 건물만 남은 채 카지노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네온이 비치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사이버 컴파운드가 됩니다. 그런 빈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범죄 조직들을 키우고, 그 범죄 조직들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고문을 시키고 때리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조직의 일원들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 건물 전체가 사이버 센터로, 사이버 사기 센터로 변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사업 상대자가 중국인이었어. 그게 3, 4년 전이에요. 코로나 때.
이제 이 흐름이 연결이 돼요? 코로나 때 그때 그 사이버 센터들은 애들이 중국말만 하니까 중국말을 써가지고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쳤어. 중국 대륙 상대로, 그 다음에 싱가포르 상대로, 어디냐, 대만 상대로, 홍콩 상대로, 중국어가 통하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걔네들도 이제 중국 쪽으로는 너무 친 거야. 너무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중국 정부도 뭔가 이거를 막 때려잡고, 말했잖아. 중국 정부가 3년 전에 미얀마에서만 잡아온 범죄 조직이 5만 8천 명이야. 하지만 그때 추적상으로 약 20만 명의 범죄자가, 중국인 범죄자가 그 미얀마에 주둔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이버 컴파운드, 말 그대로 범죄 단지죠. 범죄 단지는 지금 캄보디아 털고 있잖아. 캄보디아 와서 막 도망간대잖아. 어디로 갔을까? 미얀마, 라오스, 태국 다 흩어지면서 또 새로운 범죄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 중국인들, 한국인들, 말레이 사람들, 대만인들, 일본인들, 심지어 이제 영어권까지 확장하고 있어. 말 그대로 21세기형의 구룡성체가 동남아 여기저기 국경 변두리에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한국인 범죄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근데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아무리 잡혀가고 해봤자 그냥 그 원래 그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 있잖아요. 그 중국 조직, 걔네들이 그냥 개 정도 되는 거야. 그런 개짓을 하고 싶으면 하면서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이나 칼 이런 걸 다뤘으면 지금은 노트북, 가상화폐, 딥페이크 영상 이런 걸로 이제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 국제 보고서와 수사 기록에는 그 옛날에 삼합회의 분사의 이름들, 시니안, 14K, 와싱와 이런 애들이 계속 등장이 돼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일부 관리인들은 홍콩 출신 또는 광동계 사업가로 확인이 됐고, 그 뒤에는 해외 화교 네트워크와 자금 세탁 회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놀라울 만큼 익숙하냐? 이건 홍콩에서 나온 기사인데, 구룡성체 안에서 불법 전기를 끌어다 쓰고 쓰레기를 돈 주고 치우던 비공식 질서, 그게 딱 지금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 단지의 그냥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옮긴 거 그 차일 뿐이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삼합회들은 끝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고 이게 뿌리가 안 뽑히느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들이 자본, 정보, 인맥을 통해 동남아의 자국 영향력 확장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직 범죄이자 동시에 비공식 외교 네트워크인 거예요. 공산당이 실제로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외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합회는 더 이상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 사이를 오가는 그림자 기업가 집단이라고 불립니다. 전지가 말 그대로 그림자 기업가예요. 지금 사라졌잖아. 어디서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지 몰라. 혹은 없애버렸다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삼합회, 이들과 베이징 당국의 관계. 자, 그러면 중국 당국, 말 그대로 베이징 당국,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 이쪽은 삼합회, 이런 흑사회를 판거밍펀즈라고 분류를 했어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될 때부터. 왜냐? 얘네들은 국민당들이랑 붙어 먹기 때문에, 야, 니들은 반혁명 분자들이야. 니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왔고, 그때부터 철저히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삼합회는 사라지지 않았죠. 동남아에서 뿌리 잡고, 그 다음에 홍콩과 대만. 여러분들, 지금 대만에서는요, 여전히 그 흑사회의 힘이 굉장히 센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그 삼합회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주련방으로 바뀌었어요. 중련방, 대만의 흑사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대만의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중련방 출신의 사람이 의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 쪽에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미얀마에서도 금융 쪽도 당연하죠. 금융은 당연하지. 전주만 봐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해먹은 게 얼만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은 해외 화교 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공식 외교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삼합회랑 연결을 취했죠. 그래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삼합회들은 돈줄, 정보망, 인맥을 다 쥐고 있었죠. 공산당은 이들이랑
비공식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지. 뭐 이런 느낌이야. 중국 사람 아니냐? 우리 같은 중국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 외교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삼합회한테서 자금 지원 이런 것도 많이 받아요. 그 명목이 뭐냐? 애국적 자본. 애국적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원도 많이 받고, 공식적으로는 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파트너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니들이 국민당 평이고 우리는 공산당이었고, 더 옛날로 가면 뭐 청나라를 반대를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지만, 이제 신중국 성립 이후에 국민당도 없어졌고, 어차피 공산당은 중국이고, 그리고 니들도 어차피 뿌리는 다 중국인데 우리가 합쳐가지고 또 이 세계를 향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보자, 이런 느낌인 거지. 1978년 당시 덩샤오핑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화교 자본을 끌어들이며 흑사회와의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화교들, 잘 나가는 화교들이 자본이 필요해. 그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자본이 그냥 깨끗한 자본만 있을까? 삼합회 자본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 근데 또 중국 정부는 또 삼합회를 반대해. 하지만 중국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삼합회의 자금들도 받아들인다 이거야. 해외 자본 중에 일부는 불법 자금, 도박, 마약, 밀수 이런 자금과 섞여 있었고, 그 자금을 세탁해 합법 투자로 포장해 준 것이 바로 삼합회 계열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유흥, 해운, 카지노 산업에 침투하며 합법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지방 관리들은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들과 밀착하죠. 그 결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지방 관료 플러스 흑사회 플러스 기업가가 뒤섞인 삼각 카르텔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의 중국은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흑사회, 삼합회 이런 조직원들이 중국 내부의 공산당 체제 내부의 경제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표면적으로는 흑사회 세력들, 조직 폭력배들, 우리는 얘네들을 배제한다. 하지만 또 얘네들이 돈이 필요하네. 돈 세탁할 때도 얘네들이 세탁해줘야 되네. 이거.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 90년대까지 이들과 밀착하게 지내면서 관계가 복잡해졌잖아.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삼합회 세력들이 너무 커진다는 거야. 2010년대에 들어 중국은 본토 내부에서 흑사회가 부동산, 금융,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시작하자 베이징 당국에서 직접 칼을 빼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뉴스에서 관심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들었던 그 작전이 약간 한국이랑 비교하면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싸오헤이 행동이라 그랬어. 싸오헤이 행동. 헤이라 하면 흑사회 할 때 흑사회 청산 작전이라고. 2018년에 시진핑이 직접 주도한 대대적인 조직 범죄 소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정의 구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은 거슬렸던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올라왔고 난 이후로 주석 자리에 쭉 있을 거고, 내가 공산당을 컨트롤하고 내가 지금 중국을 내가 직접 다 독재하면서 이 세계와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삼합회 이 보잘것없는 새끼들이 지금 정치에 손을 댈라 그런다고? 안 되겠네. 이 새끼들 없애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지방 권력층과 얽힌 흑사회 조직 수천 개가 해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줄과 해외 네트워크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해외, 요번에 그 캄보디아 전질, 얘 얘기만 해보자. 프린스 그룹의 그 전질, 얘 그 많은 돈을 세탁해가지고 영국과 미국과 자본을 사들였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뭐 이런 것들. 그 돈 안에 지 돈밖에 없을까? 세탁하는 돈 안에 과연 중국 내부에 관료들이 돈은 없을까? 얘 복건성 출신이잖아. 옛날에 복건방, 복건 패거리 그 사람들이 돈은 없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그쵸?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시진핑이 애들 딱 데리고 놀다가 공산당 쪽에서 그래, 니들 흑사회지만 그래도 니들 도움이 되고 니들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 데리고 놀아줄게. 하지만 튀지 마. 그냥 거기서 짜져 있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기어올라. 이 새끼들 기어오르네. 얘 봐라. 야, 애들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세력들은 중국 안에만 없지 지금 대만, 뭐 동남아 국가, 홍콩도 지금은 없을 거야. 홍콩도 이제 중국이 완전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마카오도 없을 거고. 하지만 대만에는 여전히 있고 그 말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남아 국가들 거기 다 주둔하고 있고 더 넓게는 미국까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미국에서 1992년인가 삼합회 전 세계 삼합회 조직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미국에 실제로 그 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엄청 커요. 그래서 2020년이 지나자 베이징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해외의 화교 세력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누가 누구를 통제하느냐.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자금난과 실업이 겹치면서 사기, 도박, 불법 금융이 폭증했고 그 중심에는 다시 삼합회 계열 해외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게 어디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여기 사이버 컴파운드가 삼합회의 피난처로 그리고 새로운 돈줄로 부상했죠. 중국 정부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들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해외 공조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의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게 이거는 뭐 중국이 범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키운 그림자와의 싸움이다 이거지.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 필요해가지고 애들을 같이 데리고 놀면서 키워놨는데 얘네들이 기어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쳐냈는데 세력이 해외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야.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느끼죠. 아, 얘네들이 나중에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은 치고 들어올 방법들이 너무 많아. 꼭 총과 포와 폭탄두, 잠수함 이런 게 있어야 치는 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세력이 막강하면 금융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도구에 불과했던 흑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리스크가 된 상황이야. 그만큼 커졌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중국인들 5만 7천 명을 잡아왔대잖아. 자, 그 당시 중국 미얀마 합동 단속 2024년 5월 27일 기준 미얀마 중국 송환 4.9만 명 온라인 사기 관련 연루된 범죄자들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 누적 5.7만 명 이상 중국인 용의자 송환. 중국이 이런 거 그냥 대부분 내버려 두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세력이 너무 커지고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너무 쳐가고 중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외에서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보다 센 세력이 생긴다. 특히 그게 중국인들 사기에서 그런 센 세력이 생긴다. 없애버립니다. 중국 당국 발표 14차 5개년 기간 전기통신 온라인 사기 사건 173만 건 수사, 해외 겁점 단속 포함해서 작전 방식은 북미얀마 컴파운드를 급습해서 범죄자들을 잡아서 피해자 송환, 항공편 15편, 그리고 범죄자들까지 일망타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이 여기 이제 합동해가지고 그 미얀마의 그 미야와디, 탕얀 이쪽에 털대 있잖아. 수뇌부들은 다 튀었어. 다 튀었어요. 연결돼 있는 그 다 같은 식구들끼리야.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야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이것 때문에 민심이 안 좋다 난리다. 아 지금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중국 정부랑 미얀마 정부랑 같이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이걸 털어야 될 텐데. 아 니들 그 전에 잡혀야 된다. 아 위에 윗대가리 애들은 몇 명 도망가고 그 밑에 애들은 한번 털어야 된다. 이런 거 짝짝꿍이 이거 다 있어요. 있습니다.